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나라의 역군인 어르신들을 깍듯하게 모시는 김창원 의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있다. 묵묵히 일하는 일꾼으로 지역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창원 의원을 만나보자. 지난 9월 열린 제27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본부와 시민건강국 등 10여 개의 소관부서를 두고 있다. 또한 서울시 예산의 약 35%를 관장하고 있으며 모두가 평등한 보건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에 힘쓰고 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원 의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립병원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가지는 홍보의 역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좀 미비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행정적으로 보면 무슨 시립 무슨 병원, 서울특별시 무슨 병원 뭐 이런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특화를 알려서 일반 시민들이 내가 결핵이 안 좋으면 어느 병원이 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행정적 통일 했을 때의 시너지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거에 대한 장점 이런 것들을 조금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한번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 그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입안과 조례 재개정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지출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재원적 규모로 보면 굉장히 많다곤 하지만 그래서 사회 안전망,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 사각지역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고 모색하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김창원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간적 매력에 이끌려 자발적 지지 모임을 조직하며 정치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구당 위원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경험을 통해 9대 서울시의원에 당선.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젊은 정치를 내세우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청년분들이 정치활동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이렇게 많이 젊지는 않습니다만은 젊었을 때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로 정치에 입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여하고 젊은 사람들 만나면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어떤 단체라도 들어가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펼치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치도 그렇게 좀 쉽게 만나고 쉽게 참여하고 그런 문화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 또한 그런 데 노력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봉구 창동 초안산에 있는 인조구장인 창골축구장. 동네 시의원 아저씨야. 네, 안녕하세요. 김창원 의원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잠깐만 봐봐. 하나, 둘, 셋. 오늘은 도봉구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한마음 큰 잔치가 있는 날. 민간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사 약 1,500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2016년 리우올림픽의 꿈과 열정을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행사에는 양궁, 축구, 태권도, 리듬 체조 등 올림픽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는 미래 꿈나무들이 준비한 행사에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에서는 늘 현안 청취도 빼놓지 않는다. 자, 보건복지 쪽으로 가보니까 네네.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어린이집, 그것도 서울형이더라고요. 맞아요. 민간 어린이집은 서울형과 비서울형으로 나누어진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3년 단위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빙해야 할 서류가 많다.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규제가 너무 까다롭고 지켜야 될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요. 예산 관련된 뭐 이런 회계도 것들 회계가 너무 증빙하는 서류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회계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김창원 의원은 보육에 대한 하드웨어도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것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쌍문 4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공사 현장.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돌견이라고 소음도 진짜 심했겠네요. 네, 수가 원래 도봉구 15개 동 중에 쌍문 4동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었다. 시의원이 된 후 그는 쌍문 4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자전거를 타고 부지를 찾아다녔다. 그 결과 한 아파트 부근 부지를 찾는 데 성공. 2017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거 때 만나게 되고요. 또 선거 때 그런 많은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 안타까움에 이렇게 좀 발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찾을 정도로 이렇게 부지 찾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주 전향적으로 결정을 해줬고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이 사업이 아주 신속하고 아주 추진력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쌍문 2동에서 어르신 생신잔치가 벌어졌다. 도봉구 쌍문 2동 복지위원회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1년에 2번 생신잔치를 벌이고 있다. 먹는 거 나도 그렇게 길게 인사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건강하시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잘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생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저소득 독거 어르신 70여 명. 초청 가수의 공연뿐 아니라 민간 복지 거점 기관에서 정성껏 마련한 푸짐한 생신상이 차려졌다. 김 의원 역시 직접 배식과 서빙에 참여해 어르신들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쌍문 2동 어르신 생신잔치는 지난해부터 쌍문 2동 복지위원회와 민간 거점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민간단체의 따뜻한 관심과 온기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앞으로 이런 활동을 지향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할 계획이다. 복지가 뭐 넓혀졌다고 하더라도 또 부족하고 또 지역 잘 안 알려져서 지역에서 또 아니면 복지단체나 행정기관에서 못 챙기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에는 인기 만화 주인공 둘리부터 김수영 시인, 간송 전영필까지 많은 문화 자원이 있다. 김창원 의원은 도봉구청과 함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도봉구를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거리로 가꾸고자 한다. 2013년 개관한 김수영 문학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현대 문명과 현실을 비판하며 자유와 저항을 노래한 우리나라 대표 시인 김수영. 모질고 격한 시대에 변모하고 고뇌했던 그는 살아생전 도봉구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문학관에는 그의 시와 평론, 산문은 물론 일상 유물도 전시돼 있다.
김 의원은 미술학도 출신이자 서울시 의원으로서 이러한 문화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자 한다. 때문에 수시로 이곳에 들러 운영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점검한다. 고민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문학관에는 김수영 시인을 기리기 위해 학생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김 의원 역시 이곳에 들리면 생각이 많아진다. 김수영 시인이 살다 간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심하게 된다. 한편 도봉구에는 그의 본가와 묘, 시비도 있다. 방문객들은 문학관과 함께 김수영 시인이 살다 간 시대 속으로 잠시나마 여행을 떠난다. 네. 사랑.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이렇게 도봉구의 역사와 문화는 이어진다.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국가문화재 521호인 간송 전영필 고택. 김 의원이 구상하는 문화의 스토리텔링 거리는 둘레길을 따라 간송 전영필 고택으로 이어진다. 간송 전영필은 우리나라 최고의 수장가이자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로 많은 문화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간송이 살았던 고택은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한옥으로 면적이 약 8,000제곱미터에 이른다. 한옥 특유의 개방감과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다. 김 의원은 이 일대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문화와 자연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한다. 튤립 뮤지엄 오픈을 2015년도 작년에 했거든요. 그 이후로 도봉구에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많은 문화의 거리, 문화의 자산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저 또한 뭐 서울시 예산에서도 충분히 또 서울시에도 설명을 하고 집행부에도 설명을 해서 도봉구에 그렇게 문화적인 자원들이 발굴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통의 도봉구에 있는 초당초등학교. 김창완 의원은 시의원이 된 후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그는 초당초등학교의 과학실 리모델링 예산 지원에 힘썼다. 지난 2월 리모델링을 마친 과학실은 한층 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갖췄다. 또한 최신식 실험 도구와 장비를 갖춰 아이들의 과학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그는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전 사후 꼼꼼한 현장 답사도 한다. 초당초등학교의 경우 체육관과 같은 건물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중앙 난방을 하고 있어 여름에는 더워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체육 활동을 하기 힘들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부모의 마음으로 신경 쓸 계획이다. 현재 사회에서 너무 교육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고 아마 정치적으로 봤을 땐 재원 배분을 좀 더 교육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느낄 정도로 저희뿐만이 아니라요 열악하고 특히 신생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처럼 이렇게 좀 오래된 학교들은 20년 이렇게 된 학교들은 뭐 막상 정말 가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것들에 뭐 부모의 한 명으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금 현재 사는 현대인으로서 같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쌍문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원래회가 진행됐다. 도봉구에서 40년 이상 살고 있는 김 의원은 원래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의원님한테 부탁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이 골목인데 이쪽은 깨끗이 포장이 됐는데 네. 이쪽은 안 됐어요. 예. 이쪽 분들이 민원을 하고 그러시죠. 네네.
이제 좀 큰 도로는 시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대부분 그런 조그만 길은 구도로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아마 이제 하는데 또 미흡하고 또 부족한데 이렇게 이제 잘 전달이 해서 어떻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은 그동안 쌓여있던 민원을 제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김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을 한다. 2년 전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주민자치사업 도담 축제를 기획해 지원하기도 했다. 오늘 들은 내용은 다시 의회에 돌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그게 어디쯤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많이들 이렇게 왜 안 보이냐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별로 이렇게 꼭 참석해서 어떤 사안들이 불편하고 어떤 사안들이 필요한지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서울시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이제 지난달부터 그 비닐로 해서 통으로 바꿨는데 생각보다 그게 또 불편하시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그게 뭐 단발에 휙 뭐 바꾸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많이 들여보려고 하고 또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 좀 더 덜 불편한지 그런 취지로라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지난 10월 도봉구 방학천 일대에서 제5회 등축제가 펼쳐졌다. 등축제는 방학천을 세단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행사에서 쓰이는 등은 청계천에서 쓰였던 등을 재활용했다. 김 의원은 직접 행사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방학천의 아름다운 밤을 만끽했다. 이번 등축제의 주제는 동화의 나라 빛으로 물들다로 다양한 작품, 아동 전래동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17작품 73점이 전시됐다. 거리에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먹거리 마당 등이 어우러져 시민들을 문화 공연의 세계로 초대했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밤에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 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좀 더 이 등축제가 발전하고 좀 더 확대해지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녁 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 공간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서울의 문화, 복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김창원 의원.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묵묵하게 의정 활동하는 그가 있기에 서울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